다음은 1과목 컴퓨터 일반의 6번째 챕터가 되겠고요. 인터넷 활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인터넷 활용 내용은 정보통신에 대한 이론과 인터넷에 관한 이론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내용이 많은 편이고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또 문제 출제는 많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인터넷 활용은 정보통신에 대한 이론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정보통신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정보통신에서는 그 OSI 7계층이라는 게 존재하고 또 네트워크 장치들이 있습니다. 요것에 관한 내용들도 조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통신 규약이라는 프로토콜이 있는데요. 프로토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인터넷의 개요와 웹브라우저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최신 정보 통신 기술 활용 등이 포함이 되는데요. 특히 인터넷 서비스에서 주소의 개념들과 또 정보통신 기술들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보통신의 기본적인 개념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의 정의가 되겠는데요. 정보 매체를 이용해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문자, 음성, 이미지, 동영상 등의 정보를 다른 곳으로 송수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보내는 쪽을 송신 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받는 것을 수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보통신이라는 것은 왜 나오게 되었을까요? 먼 거리에 있는 곳에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나오게 되었겠죠. 그래서 전송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또 많은 데이터, 다량의 정보를 신속하게 전송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정보통신을 통하게 되면 컴퓨터 자원을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되고 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특징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보통신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데이터 전송계가 있고 처리계가 있고 단말 장치가 있습니다. 전송계라는 것은 데이터의 전송을 담당하는 것이겠죠. 데이터의 이동을 담당하는 것으로 단말기와 전송 회선과 통신 제어 장치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데이터 처리계라는 것은 이 받은 데이터 처리에 활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통신 소프트웨어가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단말 장치라는 것은 단순히 데이터의 송수신만을 위한 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정보의 전송 방식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좀 알아두시면 좋을 텐데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정보가 전송되는 방식을 단방향과 반이중과 전이중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단방향이라는 것은 심플렉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한쪽으로만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 되겠죠. 어느 쪽에서 다른 쪽으로 송신하는 쪽에서 수신하는 쪽으로 일방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에는 라디오나 TV 방송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가지는 이중, 즉 이중이라는 것은 송신과 수신이 모두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반이중은 하프 듀플렉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송신과 수신이 모두 가능하긴 하지만 한쪽이 데이터를 전송할 때 다른 쪽은 전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송이 모두 끝나고 전송을 해줘야 되는데요. 즉 동시 전송은 불가능한 방식이 있겠고요. 여기에는 무전기가 포함됩니다. 무전기는 동시에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계시겠죠?
다음은 전 이중 전송 full duplex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양쪽으로 동시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인데요. 전화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전화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이 동시에 얘기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의 구성 형태가 되겠는데요. 네트워크의 구성 형태라는 것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노드, 쉽게 생각하시면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트워크망에 연결된 컴퓨터가 어떤 형태로 연결이 되었는지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네트워크 토폴로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문제가 좀 잘 출제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을 기억하신다면 특징까지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성형은 스타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즉 다시 말하면 별 모양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보시면 지금 가운데에 중앙 컴퓨터가 있고 노드들이 주변에 연결이 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모든 컴퓨터가 중앙 컴퓨터와 1대1로 연결된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포인트 투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1대1로 연결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중앙 컴퓨터에 문제가 생긴다면 통신망 자체가 지금 연결이 모두 안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통신망이 마비가 되는 형태가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통신망의 처리 능력이나 신뢰성은 모두 중앙 컴퓨터의 제어 장치에 좌우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트리형은 나무의 형태가 되겠는데요. 나무 뿌리 같은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맨 위쪽에 노드가 하나 있고 여기에서 몇 개가 연결이 됩니다. 거기로부터 또 계층적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허브라는 것은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고요. 허브를 이용해서 계층적으로 구성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확장이 되면 트래픽이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좀 통신망이 느려지거나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링형이 되겠는데요. 링형은 말 그대로 원형으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여러 대의 컴퓨터를 원형 모양으로 연결한 형태가 되겠는데요. 이 링형의 경우에는 단방향이 있고 양방향이 있습니다. 즉 단방향이라는 것은 어떤 정해진 부분으로 이렇게 한쪽으로만 데이터가 전송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요. 만약에 단방향의 경우에 특정 노드에 이상이 생기면 전체 통신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데이터를 전송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어떤 특정 노드에 문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노드까지 데이터를 전송할 수가 없겠죠. 이것이 단방향 링의 단점이 되겠는데요. 양방향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죠. 여기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방향으로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형이 되겠는데요. 버스형의 그림을 보시면 하나의 통신 회선에 노드들이 모두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통신 회선에 여러 대의 컴퓨터가 연결된 형태가 되겠고요. 케이블 종단에는 종단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이 통신 회선이 이렇게 있을 때 데이터가 바깥으로 흘러나가지 않게 여기가 끝이다 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종단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버스형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증설이나 삭제가 쉬운 것을 들 수가 있는데요. 즉 이미 통신 회선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이 증설하거나 아니면 이미 그 설치가 된 것을 삭제하기도 굉장히 쉽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밀 보장이 어렵다. 왜냐하면 하나의 통신 회선을 공유하기 때문이고요.
회선 길이의 제한을 받을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는 보시면 망형이 있는데요. 망형, 메쉬형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것은 마치 그물의 형태처럼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즉 모든 노드들이 1대1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망형의 경우가 가장 신뢰성이 높은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노드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고 또 응답 시간이 빠른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 회선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비용도 많이 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통신망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선 요 세 가지 근거리 통신망, 도시권 통신망 그리고 광역 통신망까지 이 세 가지를 먼저 구분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세 가지는 거리에 따른 구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근거리 통신망, 랜이 가장 단거리를 연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이 맨, 그 다음이 웬의 형태. 자, 이 순서를 우선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에서는 근거리 통신망이 문제에 많이 다루어졌는데요. 랜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까운 지역, 즉 집 안에서 사용하거나 학교나 회사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 자원을 공유할 목적으로 연결된 통신망입니다. 전송 거리가 굉장히 짧겠죠. 가까운 거리를 연결하기 때문에 고속 전송이 가능하고요. 당연히 오류 발생률도 낮은 통신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권 통신망이라는 것은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 네트워크입니다. 도시를 연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대도시와 같은 지역에서 데이터 전송을 제공하는 통신망입니다. 마지막 광역통신망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는 굉장히 넓은 거리, 국가나 대륙 등의 넓은 지역을 연결하는 통신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즉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도 일종의 광역통신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리 제한이 없지만 다양한 경로를 거쳐서 도달하기 때문에 당연히 랜에 비하면 속도가 느리고 오류 발생률도 높은 통신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 통신망은 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통신회선을 임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KT 같은 곳에서 통신회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통신회선을 임대한 다음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추가해서 판매하는 통신망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 BISD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광대역 네트워크에서 광역 네트워크 있었죠. 여기에 데이터 음성 고해상도의 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속 통신망이 되겠고요. 무선 가입자 통신망은 무선 시스템을 이용해서 구성하는 통신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인터넷의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여러분들 모두 다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사실 늘 사용하고 있지만 인터넷에 관한 이론들은 잘 모르고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도 좀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인터넷의 개념을 보시면 인터넷은 TCP/I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 네트워크들이 연결된 광범위한 통신망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선 앞쪽에는 이제 프로토콜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일종의 통신 규약이라고 볼 수 있고요.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프로토콜들이 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표준 프로토콜의 이름이 TCP/IP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인터넷은 그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의 역사는 1969년에 미국 국방부 주도하에 만들어진 알파넷이 시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부분에서는 가장 많이 출제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인터넷의 주소 체계가 되겠는데요. 인터넷의 주소 체계를 지금 여기 보시면 IP 버전 4와 그리고 IP 버전 6 뒤쪽에는 도메인 네임과 URL 이런 내용들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모두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소라는 개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통 IP 주소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크게 나누면 IP 주소, 이 IP 주소라는 것은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주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숫자로 구성된 주소들은 기억해서 활용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영문으로 표시가 된 도메인 네임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인터넷의 주소 체계는 IP 주소와 도메인 네임으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IP 주소는 또 다시 IP 버전 4와 IP 버전 6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요것의 특징을 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IP 버전 4는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의 고유한 주소이다. IP 주소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IP 버전 4는 예전부터 인터넷이 나왔을 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주소입니다. 그래서 32비트로 구성된 주소 체계가 되겠는데요. 32비트로 주소를 나타내게 되면 2의 32승계의 주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에는 미국의 국방부에서 군사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인터넷이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에 만들어 놓은 주소가 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IP 버전 4의 형태가 되겠는데요. 이 IP 버전 4의 경우에는 점을 이용해서 8비트씩 4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주는데요. 그러면 이 숫자가 이렇게 10진수로 이렇게 점으로 4개의 숫자로 구성되는 이런 형태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것이 바로 IP 버전 4의 주소 형태가 되겠습니다. 점을 찍어서 8비트씩 4개의 부분으로 나눠진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각 부분은 0에서 255, 이 숫자 하나가 0에서 255까지의 10진수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는 규모에 따라서 A 클래스부터 E 클래스까지 5단계로 구성이 되는데요. 요게 보시면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요게 이제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규모는 A 클래스가 가장 크고요. 국가나 대형 통신망, 그 다음 B 클래스 중대형 통신망, C 클래스는 소규모의 통신망이 사용되는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규모 크기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D 클래스는 멀티캐스트용, E 클래스는 실험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 서브넷 마스크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겠는데요. 서브넷 마스크는 예를 들어서 C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한 255대 정도의 컴퓨터가 연결되는 통신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회사에서 C클래스를 이용하는 경우 그 255대를 모두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주소가 낭비되기 때문에 이 주소를 그 낭비되는 주소를 막기 위해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여러 개의 네트워크, 여러 개의 서브 네트워크로 나누기 위해서 사용하는 개념을 서브넷 마스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이 IP 버전 6이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 잘 알아두셔야 되겠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IP 버전 4는 주소 부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이 만든 주소 체계가 IP 버전 6이 되겠고요. IP 버전 6은 총 128비트의 주소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IP 버전 4의 경우에는 32비트인데 IP 버전 6의 경우에는 64비트가 아니라 128비트입니다. 그래서 즉 64비트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IP 버전 6의 경우에는 16비트씩 8개의 부분으로 나누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를 나눠주는데 사이에 콜론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요 숫자가 총 8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IP 버전 4의 경우에는 보통 10진수를 사용하는데 IP 버전 6은 4자리의 16진수를 사용하게 되고요. 또 각 블록의 앞자리에 있는 0은 생략할 수 있다. 0을 생략해서 만약에 0이 들어가게 되면 0을 생략해서 콜론만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IP 버전 4보다 훨씬 기능이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호환성도 우수하고 품질을 보장하게 되고요. 주소의 확장성, 융통성, 연동성이 모두 뛰어나고 또 향상된 멀티미디어의 기능을 지원한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리고 인증성, 기밀성, 데이터 무결성의 지원으로 보안 문제도 해결을 할 수 있고요. IP 버전 6의 경우에는 주소 유형이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1대1 통신인가 1대 다의 통신인가 이런 개념이 되겠는데요. IP 버전 6의 경우에는 애니캐스트 대신에 브로드캐스트, 이건 방송의 형태가 되겠죠. 브로드캐스트를 사용하게 되는데 IP 버전 6은 애니캐스트라는 것 하나 더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IP 버전 6의 특징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도메인 네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IP 주소는 숫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문자 형태로 변환한 것이 도메인 네임이 되겠고요. 아시는 것처럼 도메인 네임은 예를 들어서 www.adwil.net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뒤쪽으로 갈수록 주소가 좀 상위 도메인이 됩니다. 그래서 호스트 컴퓨터명, 소속 기관명, 소속 기관의 종류, 소속 국가명, 보통 뭐 co.kr 이런 식으로 표시하게 되면 요게 소속 기관의 종류가 되고 요게 소속 국가명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상위 도메인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중복된 도메인 네임은 당연히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DNS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DNS라는 것은 문자로 만들어진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시켜주는 시스템을 DNS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URL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URL이라는 것은 Uniform Resource Locator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인터넷에 있는 각종 자원이 있는 위치를 나타내는 표준 주소 체계입니다. 위에 말씀드렸던 그 주소를 주소 표시줄에 나타내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웹 브라우저에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맨 앞에 있는 HTTP 이런 것을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HTTP, FTP, 뭐 메일 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뒤에 콜론이 붙게 되고요. 슬래시가 2개 나오고 이제 여기에 호스트 서버 주소에 앞서의 그 도메인 네임 같은 게 오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포트 번호나 파일의 경로 같은 것들 올 수 있는데요. 생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거기까지 인터넷의 또 주소 체계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럼 여기까지 챕터 6의 인터넷에 대한 내용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